7월 기준에서 시장이 더더욱 좋아지기를 기대를 했고 3분기 기준에서는 뭐 시장 지수 3,000포인트는 당연히 넘기는 것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건 뭐 자체적인 악재 요인으로 치부해야 될까요? 일단 GS건설 발, 또 새마을금고 발, 뒤숭숭한 분위기의 흐름들, 뭐 유동성 위기 부분까지 언급이 되고 있고 뱅크런 사태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리 전혀라는 표현을 드려요. 뭐 경험치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내용들, 일단은 미국 증시의 기준에서도 부채 한도 상향 부분 그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지방은행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전혀 문제 없는 거라 그랬죠. 그거 설명하려면 또 굉장히 길긴 한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리먼브러스 사태라는 것은 서프라임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에서 불거진 거고, 서프라임이라는 단어는 미국의 이제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에서 프라임이 있고 RTA가 있고 서프라임이 있습니다. 프라임은 1등급 그렇게 해서 80%, RTA가 10% 그리고 서프라임이 한 10%, 3금융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신용 등급의 기준에. 근데 거기에 이제 파생 상품을 엮어서 만들어서 그 거품을 조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생 상품이 전 세계 GDP 70조 달러인가 700조 달러 거기에 10배 달하는 파생 상품을 발행을 했고 운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펑크가 난 거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 기준에서는 이제 미국의 5대 IB, 5대 투자은행,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자산운용사 격이 될 수 있는데 그쪽에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2008년도에 망합니다. 2008년 1분기에. 그러니까 2007년도 1분기부터 서프라임 얘기가 나왔고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 서프라임이 터졌고, 그래서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까지 금리 인상 17차례 단행했었던 그 금리 인상이 2006년 6월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표현하는 거냐면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져 있다. 그게 서프라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하고 2007년 10월에 모든 글로벌 시장의 정점을 찍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11월에 고점을 찍는데 10월 달에 이제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고점이 한 템포 뒤에서 찍히고 무너졌어요. 결론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 결론적으로 이 그 서브프라임에 연동돼 있던 파생 상품이에요. 담보대출 연동돼 있던 파생 상품이 무너지면서 미국의 5대 IB 베어스턴스가 순식간에 2008년도에 바로 망하고, 그 다음이 4위였던 리먼브러스가 망하고, 그 다음이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리고 이제 2위였던 골드만삭스 그리고 이제 JP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가 됐죠. 그게 이제 리먼브러스 사태의 전체적인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리먼브러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서프라임 그러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그 파생 상품의 붕괴, 그렇게 되면서 IB가 붕괴될 정도. 근데 그 미국에서 먼저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실리콘밸리뱅크의 기준은 특화된 은행인데 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부분들의 손실에 대해서 손실 계상 잡고 일부에 이제 뱅크런이 있었는데 그건 뭐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었고, 지방은행의 파산 부분도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인 거고, 아무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뭐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고 제2의 서프라임 표현도 아니죠. 제2의 리먼 사태. 리먼을 겪거나 봤어? 겪고는 봤겠지. 제대로 이해를 해봤어요? 응?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상향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연례 행사라고 그랬잖아요. 미국의 부채 한도 부분을 계속 상향해야만,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왕실의 부채가 계속 상향해 주지 않으면
왕실이 버는 돈이 없잖아요. 뭐 제대로 된 수입이 없단 말이에요. 제한적인 수익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 감당도 못해요. 계속 증액을 해줍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민들도 반발이 있는 거고. 어찌됐든 그런 기준점에서 미국은 이제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주변 국가에 팔아먹으면서 사는 국가인데, 그 채권 발행해서 팔아먹고 또 부채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채 한도 상향 안 해주면은 파산이죠. 그게 이제 한번 상향을 늦게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향을 안 해버려가지고 정치적으로 대립이 된 거죠. 정치적인 대립이 돼서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해줘서 실질 문제가 발생되면은 국민들이 누구를 뭐라 해? 야당을 뭐라고 하는 거야.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똑같은 거예요. 부채 한도 상향하는 거는. 결론은 2011년도에 부채 한도 상향을 안 해줬죠. 2010년도인가 11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62년 만인가에 하여간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일시적인 충격이 꿍 하고 나와요. 충격 나고 나서 아이 개뿔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다시 랠리야. 에?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경험도 없는 기준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이제 GS건설발 내용,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PF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주식 자금을 현금화해라 뭐 이런 내용, 그런 루머까지 이제 돌게 되면서의 흐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패닉 상태에 빠져들 만큼의 종목군들의 투매, 또 로스콘 물량의 출회,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박수 치고 좋아야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고 좋아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나라 지수만 지금 2,500포인트대 초반, 그렇게 해서 이번 찍은 고점 대비 또 100포인트 밀려있어요. 100포인트 이상. 그러면 글로벌 증시는 멀쩡하게 이렇게 고점 향해서 가고 있고 8% 밀려있어도 3,000포인트 위에 놓여진 거고, 우리나라 지수 환산으로. 마찬가지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15% 밀려있어요. 개뿔이나.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진행됐던 게 아니라 최근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이제 2분기 이후에. 그래서 결론은 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이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진 거는 올해 들어서고, 그 중에서도 2분기 기준입니다. 글로벌 시장 다 가는데 혼자 못 가고, 고점 대비 23.8이나 빠져 있어요. 이렇게 빠져 있는 국가가 없어요. 그 또 올라갈 자리에서 지금 희한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 희한한 흐름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그 희한한 흐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나라 자체 문제의 기준. 그전에는 맨날 뭐 하다못해 무슨 뭐 우크라이나를 핑계를 대. 유럽이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핑계를 대요.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종결되나.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이 조정받은 거는 딱 한 번 조정받습니다. 언제? 작년 3월입니다. 글로벌 시장 멀쩡할 때 작년 3월에 하루에 5%, 주간 단위 10%, 월간 단위 13%의 폭락이 나왔다가 다 돌렸죠. 3월에. 저 3월 한 달 딱 기준이에요. 3월 한 달 기준.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도 연동이 안 되고, 지금 유럽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고, 프랑스 마찬가지. 그럼 이때 왜 유럽만 이렇게 출렁했느냐? 우리나라도 이때 출렁 안 했어요. 22년 3월. 22년 3월에 우리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22년 3월에? 22년 3월 언제니? 여기입니다, 여기. 유럽 증시가 하루에 5%, 주간 단위 10%, 월간 15%로 빠진 때, 저때 기준에 우리나라 지수는 멀쩡했어요. 뭐 그 앞에 이제 좀 무너진 건 있었지만 어찌됐건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약세를 띠는 흐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도 영향 안 받는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영향을 받아? 일본은 그러면 영향 받았나? 3월 달에? 3월 달에? 안 받았어요. 3월이면 어디야? 1, 2, 3. 여기? 꼬리 달고 많이 내려왔는데 6%, 7%?
받았다고 그러면 받은 건데 제한적이죠. 그리고 미국은요. 다우지수가 3월달 기준에 조정받은 게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니고 말씀드린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가 지방은행 관련된 내용도 전혀 아니고.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러냐고. 그럼 결론은 디커플링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으니까 돌린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그 돌린다는 표현 드린 것처럼 돌려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고, 그 돌려질 수 있는 위치의 흐름에서 우리 계좌까지 뭐 붕괴돼 있고 뭐 속된 표현으로 박살나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뭐 어찌됐든 올해 들어서의 계좌 수익은 29% 1월 기준입니다. 12월 말 종가 대비 이때는 2차 전지를 많이 줄여놨을 때고, 그리고 나서 2월부터 2차 전지 급격히 늘린 이후의 흐름에서는 83%의 수익. 그리고 가장 최근 5, 6, 7월 달 보시면 5월 이후의 기준에 10%대, 그리고 6월 기준에 8%대. 이 부분은 여기에 6월 한 달 100% 더블 수익이 난 루닛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수페타시스의 6월 16일, 6월 달만 기준 잡으면 6월 16일, 6월 28일, 6월 30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의 수익도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6월 기준의 변동성 매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의 수익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폭등 수익의 흐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지저분해요. 내 계좌 C8해요. 내 계좌 박살났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시란 말이에요. 와, 옆집에 금양은 18% 올라갔는데 우리 종목은 뭐야? 그거는 부러운 것뿐이지. 그렇다고 내 계좌가 박살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다양스럽게 오늘 포스코 퓨처엠의 초강세가 나타나줬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 포스코 DX 퓨처엠이 포스코 DX 또 인터내셔널이 어제 이제 패닉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서 다시 차분히 생각해 보니 포스코 DX 15,000원부터 들어간 거야. 전량차익 실현 재편 입대했어. 오늘 종가의 기준이라면은 18,000원 넘겨놓고 그 기준에까지도 따라붙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분할 매수해서 단가만 조금만 낮춰놔도 크게 문제될 위치는 아니라는 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4만 원 초반부터 4만 2천 원, 또 4만 5천 원, 4만 6천 원, 4만 7천 원대까지도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그 기준도 그렇게 버거운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급에 뭐 일부 꼬여있다? 1억 7,600만 주에 뭐 저 정도 물량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대주 지분 80%인데. 아쉽긴 하죠. 결론적으로 오늘 변동성 종목 다 시뻘개요. 물론 뭐 에코프로 비중 뭐 2.5%뿐이 안 되고, 뭐 성우하이텍 제한적이고 한미반도체 올라갔다 밀려서 짜증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옆집 한번 가보시면 심각하잖아요. 자, 결론. 주력주의 포트폴리오의 기준 진짜 이번 기회에 꽉꽉꽉 채우시고 주력주의 기준을 꽉꽉꽉 우리로서는 이거는 진짜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다가 남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런 이상한 사람들 이야기 듣지도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세요. 그 얘기 들었다가 엉뚱한 결과 가져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찍고 나서야 다 눌림 폭이에요. 삼성전기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 IT 네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 LG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현대차 기아가 짜증스럽지만은 현대차 기아 실적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얘네도 고가 찍어 놓고 지금 2달 이상을 횡보인데 조정폭 자체가 눌림폭 정도이지 이게 뭐 문제가 될 수준이에요. 수급은요 어마어마하지. 거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아주 멋들어진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냈는데 얘가 왜 못 내? 에코프로 BM보다는 얘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신고가 랠리 기준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린 포드사와의 신규 계약 가능성 부분이 윤정두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들의 분석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출될 즈음이 됐다. 상반기 노출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노출될 즈음이 됐다. 그것을 명분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이다. 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워낙 강한 데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67%가 밀렸었어요. 근데 그 테슬라가 이제 되돌리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연동폭의 기준 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LG화학의 기준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쉽지만은 그나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이쪽에서 IT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기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서 이렇게 포스코 퓨처엠을 단 한 명도 지금은 손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세요. 전량차익 실현을 1월 말일 날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또 4월 21일 날 41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재편입이야. 근데 어떻게 이게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월 달에 우리는 이 종목 18만 원에 다 쥐고 있던 종목이에요. 마지노선 17만 원 기준 설정해 놓고 비중 조절 정확히 잘했고. 됐죠? 그러면 주력주에서 이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온 현대로템. 실적 처리잖아, 이제. 몸통으로 고점 다 넘겨놓은 거예요. 얘가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물론 종가 기준에 37,650원이니까 뭐 그 위에서 사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계시고. 그렇지만은 아니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진짜 시장 쓰레기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에요.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가 아니잖아요. 누적적인 수익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푹 밀렸다가 돌리고 푹 밀렸다 돌리고, 근데 누적 수급은 5천만 주 이상의 매집, 25%의 매집, 어마어마한 겁니다. 4월 이후에도 엄청난 매집.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까지가 이제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냥 계속 밀려서 짜증스러웠지만은 결론적으로 여기도 이제 누적 수급이 5%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여기까지가 주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윙 쪽에서도 주력에 버금가게 들여다보는 IT, 한미반도체와 HPSP. 두 종목 다 짜증스럽지만 이제 우리는 5월부터 가져간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HPSP는 너무 많이 미끄러져 있지만 변동성 종목의 뭐 차익 실현의 기준이 아닌 뭐 금양처럼 하루에 막 18%씩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추세 매매로 보자. 근데 추세는 이미 단기 추세는 꺾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누적 수급 3%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 개선폭에 대한 내용들 나쁘지 않아요. 하이닉스의 다시 고점 돌파 신고가 랠리의 기준에서 동반적인 선봉에 설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 오늘도 들어올렸다가 미끄러져서 좀 짜증스럽지만은 거래가 터질 때 문자 제대로 나갈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다 변동성 종목이에요. 물론 이제 성화이텍도 자동차 쪽의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긴 할 텐데 원체 이제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기준을 본다. 지금 개인 선호 창구에서 키움에서 한 100만 주가 뺏겨가지고 좀 더 기대했는데 한 56만 주야. 그게 좀 아쉽긴 해. 더 뺏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이제 프로그램 쪽 매도 우위에서 매수로 전환되고 끝났고, 그리고 기관들 쪽에 매수가 있는데 이 손바뀜이 좋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단기 성향이죠. 기타 법인이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이것도 단기 성향 아닐까요? 중기 성향이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뭐 연기금이 일부 매도하고 보험이 일부 팔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요. 또 외국인들 쪽에 JP모건, 모건 스탠리 쪽에서 들어온 거는 일단 잠길 수 있는 물량이다. 주가 오른다고 또 단기적으로 쏟아질 물량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다. 매우. 그래서 자동차 쪽이어서 좀 더 IT처럼 가져갈 수는 있는데 거래가 급감하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보고요. 지금의 기준이라면 변동성 종목으로 보고 차익 실현 보면 짧게 끊을 수 있어요. 오늘의 경우는 뭐 저점에서부터 13,250원, 13,500원, 13,750원, 250원 단위로 잘 편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준에 갭 상승이 나와주면 갭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터진다는 거죠. 거래가 터지고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쇼커버링이 막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흐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보는 기준이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뭐 2.5% 최대 비중 뭐 5%로 잡아서 들어간 상태이고, 여기도 이제 거래대금이 더 살아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질질질질 하면은 점진적인 강세를 나타내다가 꼬리 달리거나 음목 떨어지면 전량 차익 실현. 얘도 아주 쉬운 종목이에요. 매매하기가. 예? 7월 3일처럼 20%씩 올라오려면 2조 5천억씩 이렇게 터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점 인식 잡히면 차익 실현. 그래 눌리는데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량도 제한적이고 뭐 매도 강도도 제한적이야. 일단 그럼 편입 일부 돌려? 근데 거래가 또 없어. 그럼 또 차익 실현.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다만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종목 무지하게 많은데 뭐. 주력주에서도 가격 매릿이 부각되고 있죠. 누적 쓰고 계속 들어오고 실적 뒷받침되는데 계속 눌린 상태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뭐 금양이나 이런 쪽을 변동성을 보기보다는 에코프로 변동성부터 집중해 놓고, 그리고 이제 뭐 금양이 됐든 또 애경이 됐든 이런 쪽의 흐름도 볼 겁니다. 근데 애경 케미칼도 거래가 월등했던 쪽이에요. 이 정도 거래가 근데 다음 주에 거래가 터져야만 좀 매수 강도를 드리는 거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금양은 거래가 터져 있어요. 금양 거래가 터져 있는데 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 거래 대금도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7천억 1조씩 터져야 됩니다. 더 터져야 돼요. 오늘 같은 거래가 일주일에 2번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봉으로 더 큰 강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까의 분위기에서 뭐 일단은 거래가 터져 있으니 그 거래 터지는 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자.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넣었으니 에코프로 사이즈하고 비슷하다고 설정을 잡고, 그렇다면 금양의 사이즈를 여기다 같이 또 넣겠습니다. 그래서 금양 1000만 주 터져줘야 된다. 지금 이번 주에 엄청난 변동을 줬기 때문에 이 변동의 크기를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당겨서 신고가를 내주려면 1000만 주씩은 터져줘야 추세 강화를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000만 주가 안 터지면 꼬리 달리거나 음봉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래가 일단 터져 있기 때문에 설정해 놓는 거예요. 애경케미칼은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가격 반발력이죠. 그거는 그러면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 공식적으로 오픈을 못 해드려요. 성일하이텍은요. 어찌됐건 3천만 주 정도면 된다 했는데 오늘 2,800만 주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두 종목은 심사숙고해서 포스코 퓨처엠보다 시가총액이 큰 현대차, 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을 아마도 넣겠죠. 그리고 요 중간 사이의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시간의 거래도 한번 보면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종목을 마무리를 지면은 주봉상의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절대 나쁘지 않아요. 얘가 어떻게 나쁘겠습니까? 이 흐름이. 얘를 어떻게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주력주들은 전부 실적을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나 누적 수급은 없고 변동성, 거래대금을 형성하는,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군들 위주예요. 포스코 그룹주들을 4월 중순에 겪어보셨잖아요. 포스코 DX 3거래일 만에 80% 수익을, 시가총액자가 안 작아. 그 당시에도 2조였단 말이에요. 11,000원부터 19,000원까지 3조까지 치고 올라간 거죠. 그 흐름에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의 기준도 이번 주에 꼬리가 달려서 짜증스럽긴 하지만 거래 수반된 상태에서의 추세 강화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왕이면 월요일날 갭상승 나와주면 되는데 가능성은요 상당히 높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매우 높습니다. 왜? 과도하게 국내 증시가 약세를 떴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상승이 일부 나와주면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지금 주력주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종목별로 보시면 오늘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하나 있어요. 남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다.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 짜증스럽거든. 삼성바이오로직스 윤정도가 제일 싫어하는 업체들이에요. 거래 터지고 수익 날 때는 이거 수익 내지 얘를 왜 수익을 안 내요. 거래 터지고 수익 날 때는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통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주요 주주 지분 80%에 외국인이 10%예요. 중복 아닙니다.
중복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 유통 물량 기관들까지 전부 다 하면은 얘는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을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 외국인 하나도 없잖아요.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빼고 나면, 국민연금 지분 빼고 나면,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촘촘한 뭐 기관 투자자의 편입 비중 빼고 나면 개인들이 뭐 한 5%? 그것도 중장기 기준이죠. 그 이런 종목이 거래가 없어서 주가가 안 밀렸을 뿐인 거지. 그 얘가 뭐 폭락 와서 우리가 좋을 건 없습니다만 정상적인 그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쪽에 이런 현대차라든가 우리 기준에서는 삼성 SDI가 아닌 LG화학이잖아요. 왜 LG화학이에요? 아니 원래 LG화학이 실적을 바탕으로 갔기 때문에 삼성 SDI의 시가총액의 1.5배 이상 수준에서 항상 움직였단 말이에요. 최소. 그리고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얼마예요? 81.82%예요. 당장 환급성은 없지만 블록딜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이번에도 2,600 넘기고 나서 블록딜 얘기 나왔는데 소규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공시 내용이 뭐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거 없고요. 어쩌고저쩌고. 그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블록딜 얘기가 윤정도 얘기처럼 나오는구나. 81.84%의 기준에서 10%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130조? 13조? 에이, 할인해줘도 10조 이상 무조건 들어온다는 거죠. 시가총액 50조가 안 되는 상태에서 10조가 들어온다, 현금이? 뭐,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시설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잡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종목의 시가총액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지금 24만원 우습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윤정두가. 30만 원까지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니 시가총액 3위 하이닉스가 4월, 5월 한 달 동안에 40% 올랐는데 5월 한 달에 40%. 현대차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50% 올라가는 게 이상해요? 하이닉스가 40%도 올라오는데 한 달 만에? 그럼 얘가 9월 달까지 50% 올라오면 시가총액 어떻게 돼? 60조를 넘겨요. 그럼 시가총액 한 방에 4위가 되는 거야. LG화학은요? 치고 올라와야지 당연히. 5위.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종목군들, 그러니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제대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주력주들, 주력 포트폴리오의 계좌 수익이 빵빵해지고 그 계좌 수익이 빵빵해짐으로써 이런 변동성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어제 성일하이텍 상한가 갈 때처럼 하루 종일 성우하이텍 상한가 갈 때처럼 성우하이텍 하루 종일 한 종목만 나왔죠.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장 내내 금양 하나만 나왔어요. 오후장에 이제 조금 뭐 몇 종목이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뭐 스팸 과다관여 종목으로 지정이 되네. 투자 주의입니다. 스팸의 과다관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투자 주의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양을 오히려 들여다본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를 어떻게 매매를 해? 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비이성적으로 매매합시다가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갭상승 위에 거래 터지고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는 게 눈에 띄고 얘도 하루에 막 3%씩도 들어오는 종목이었으니까 그 정도 최소 1%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도 확인하고 그렇게 대처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제대로 잡아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그리고 나서 변동성 매매 종목까지 싹싹 다 잡아가고 뭐 그럼 뭐 충분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행복한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행복함을 아니 지금 뭐 윤정두가 바보도 아니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8월 5일날 강연회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페어몬트 호텔에서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서 강연회 하면서는 콘네드 호텔 힐튼 계열의 최상위죠. 페어몬트 호텔 아코르 계열의 최상위 호텔입니다.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할 때는 이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그리고 하얏트
이렇게 이제 총 네 군데에서 왔다 갔다 순환성으로 돌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 여의도에서만 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강연에 오시란 말이에요. 오셔서 종목 검색기에서 수익 좀 잡아가세요.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뭐 여러 날짜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간단하게 보시면 뭐 왼쪽에 그 전화번호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을게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어제 오늘만 보죠. 어제 오늘만 성우 하이텍 상한가 갈 때 그 기준. 아니 금양의 그 기준 종목 검색기에서 다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뭐 윤정두가 사라는 데 사고 사지 말란다고 안 사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제가 기준은 잡아드리죠. 그 어제 문자 사인이 이거예요. 현대차 20만 6천 원. 오늘 종가가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20만 4천 원입니다. 1%나 밀렸어. 짜증스럽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기준에 45,600원 설정 잡아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일단은 4만 50원. 얘도 1%나 밀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성우 하이텍입니다. 11,500원. 오늘 고점이 얼마예요? 14,000원을 넘겨요. 어제 들어갔었다면 2,500원 수익, 25% 수익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어제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또 전량차익 실현 또 재편입. 오늘도 재편입의 설정 범위. 종목이랍시고는 종목 검색기 하나 나와. 이게 뭔데? 종목 검색기, 뭐 어떤 종목 검색기? 윤정두 핸드폰에 깔려있는 DB증권 증권사 종목 검색기잖아요. 배터리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무료로 다운받으시라는 거예요. 무료로. 뭐 한 3일 들이나 요즘에 5일 들이나 하여간에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계속 쓰시기 위해서는 이게 뜨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어제 금양이 74,400원 그저께는요 62,800원 오늘 고가가요? 오늘 고가가 87,800원 5일날 편입하신 분들은 이틀 만에 수익률이 얼마예요? 62,800원에서 25,000원이 올라온 거예요. 역시 30%에 달하는 아니 이런 수익 범위들을 종목이나 많이 나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14,000원 찍었죠 오늘. 그죠? 근데 그걸 또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이잖아요. 두 번의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오늘 개별 매매 차익 실현 재편입 다 하셨을 거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제부터 다 올려주셨고. 끝까지 한 종목이야. 그러다가 이제 뭐 조금씩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검색기 통해서 이렇게 12,400원, 11,920원 그리고 수익 범위 계속 이렇게 커피도 사주시고 결론은 팔고 이래야 돼요 하셨는데 재편입입니다. 라고 해서 또 들어가세요. 12,700원에. 그런 수익 범위들을 검색기가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DB하이텍, 성우하이텍 12,900원 편입해도 될까요? 매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100원 올라서 저 가격에서부터 또 차익 실현 재편입. 1,100원이 뭐예요? 14,000 오늘 그 고가가 14,120원인데 예? 오늘 고가가 상한가의 절반 차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서로가 이렇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코프로 팔고 도망가야지. 거래 없을 땐 고점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재편입하면 되잖아요. 성우혜택 또 2% 밀려서 다 차익 실현했어요. 상한가의 절반 그리고 2% 밀려서 또 나머지 절반. 정중앙 선생님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아니 왜 수익을 못 내요? 수익을 다 내실 수 있지. 예?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인 거고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께서 딱 올려주신 내용도 있어요. 예쁜 공대님 9%의 수익. 그리고 옥돌정 선생님께서 딱 올려주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대표님 리딩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인데 그때 손절했던 거 다 복귀하고 수익입니다. 1억 손실 돌려놓고 이제 4,500만 더 돌리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엉뚱한 데서 손실 다 보시고 그러고 나서 윤정두한테 오셔서 수익, 완전한 수익을 가져가시게 된 거죠. 1억을 지금 올해 수익을 내셨대. 1억을. 호텔 강연에 신청하시고 오셔서 함께 합시다.
예?